어디 보자. 뭐 이런 댓글로 시작합니까? 조각들님. 알고지름에 치킨전 떠 1에서 3편 다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알고지름 말고 알고리즘. XSFM 알고리즘 타서 XS몰 알고지름. 한낮에 어울리는 시니어 말장난이에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려도 말이에요. 저희 회사가 요즘 그 팟캐스트 유저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유튜브 이민 정책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우리 방송이 걸려도 이건 팟캐스트인데 하면서 안 눌러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주변에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킬리세 613님, 솔랭이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 랭크고요. 그 혼자 혹은 두 명이서 게임을 하는 거고 개인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다섯 명이 할 걸 혼자 해보는 이런 연습 삼아 해보는 경기를 솔랭이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이제 유능한 그 평론가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 생각을 말해보는 연습 삼아 하고 있어요. 좀 지겨우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연습 삼아서. 오늘까지만 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신분제였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다면. 지금 알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몰랐을 테니까 그때도 살만은 했을 것 같은데. 무언가를 깨달은 뒤에 인간은 오만해지기 때문에 과거는 현재보다 야만적이고 괴로웠을 거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는 편입니다. 중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거리 장면에는 언제나 누런색이나 어두운 은색의 필터를 더 씌우죠, 영화에서. 날씨 안 좋을 때가 비정상적으로 많고요. 날씨도 햇빛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중충한 색깔을 얹어서 신분제가 살아있던 엄혹한 시절에 대한 감각을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신분제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됐을까? 안타깝지만 딱히 불편하지 않아서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높은 계급을 가진 이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지겨우실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당분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져 온 공소청 중수청법과 관련한 검찰 변호의 논지가 저한테는 계급 수호의 메시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경찰에게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사경에게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 민생을 위해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 없이는 사회가 혼란하다는 이분들의 주장을 수천 번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에서 검사 대신 귀족, 철인, 고결한 자 같은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해석해보는 일을 출퇴근 차 안에서 가끔 해봤습니다. 저 혼자 미쳐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설정도 해봤습니다. 검찰 외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불쌍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 등으로 바꾸어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맞아 들어가더군요. 왜냐하면 이제껏 이어져 온 검찰개혁 관련 논의는 검사를 법잘알, 전문가, 수사 경력자 등의 모든 좋은 것으로 포장했고 경찰, 특사경 그리고 시민들을 법알못, 혼란스러운 사람들 등의 모든 저열한 존재로 지정하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급은 높은 계급에 있던 자들에게는 죽도록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잃을 위기에 대해 조선일보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저의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의 한 달 묵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기사를 읽었더랬습니다. 젊은 평검사가 이프로스에 검찰개혁 마음 아프다는 글을 올렸다는 걸 단독 붙여내보내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민주정권의 검찰개혁이 시도될 때마다 쉴 새 없이 나오던 보도 행태가 한동안 안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다니. 야생동물이 새끼 돌보는 것을 관찰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촬영 감독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구나. 재미있는 건 검찰이라는 고귀한 계급이 없으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서 우린 죽는다는 방향의 기사들을 조선과 한겨레의 데스크가 합심해서 쏟아내고 있다는 건데요. 경찰, 보건소 직원, 노동부 감독관, 세무서 직원, 특허청 지식 담당 직원 같은 사람들, 이 일을 오래 해온 특사경으로서 오래 해온 많은 사람들을 하나같이 법알못 혼란스러운 사람들로 검찰을 법 잘할, 수사 잘할, 공명정대한 사람들로 깔끔하게 금을 그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구는 온전히 훌륭하고 나머지는 분명히 너절하다. 계급의식을 빼고 이런 태도를 어떻게 설명하죠? 소위 유튜버들에게 당신들도 언론인입네 하면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언론의 윤리를 강요하다 말고 그들을 칭할 때는 모든 재래 언론이 신탁이라도 받은 것처럼 통일되게 전 기자, 김 씨 등으로 호칭하는 상황을 계급의식을 빼고 어떻게 설명하죠? 경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만든 기관으로 검찰개혁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뒤따르는 경찰개혁 과제를 수행하려는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시다시피 취임 직후에 사실상 이상민 장관이 경찰을 직할해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만든 기관인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내란 세력들이 무력화시켜놓는 바람에 저도 경찰위원회가 뭐하고 있는 곳인지 까먹었어서 복습해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경찰청을 감독하고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네요. 크게 보여드릴까요? 경찰 인권보호에 대한 운영 개선,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 그 외 다른 기관의 업무 협조. 해석하기에 따라서 경찰 업무 전반을 모두 고나리질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부실했거나 부패한 경찰이 암장을 시도하는 것 역시 경찰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경찰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정부까지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안해서 검찰개혁 못하겠다는 말을 한 달 동안 들었는데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기관에 힘을 실어주자는 말은 왜 들어본 적이 없을까? 혹시 저 위원회는 정확히 무슨 계급인지 파악이 안 된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권력 냄새가 나질 않으니 매력을 느끼지 못해 잊어버렸던 건 아닐까? 검찰의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빼앗아버린 당정청의 법안이 통과되자 불이 나게 검찰로 달려가서 그들의 메시지를 다시 받아 적기 시작한 재래 언론의 기자들을 보면서 꿀이나 피냄새 대신에 권력을 찾아 그리로 향하는 언론인과 정치인의 계급의식을 관찰하는 야생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저의 어설픈 예측이 맞다면 실제로 저들이 원하는 건 신중한 검찰개혁도 아니고 믿지 못할 경찰 견제도 아니고 엉성한 신종 언론인들에 대한 철퇴도 아니며 그저 앙시행 레짐의 수호인 거죠. 이것은 여의도를 떠돌다 끝나는 정쟁 노름이 아닌 민생에 대한 거대한 위협입니다. 계급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켜준 수사권을 끌어안고서 4대 로펌으로 시원한 연봉을 받아서 이직한 변호사들이 어느 노동자를 지켜주겠습니까?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다고 믿던 검사들이 어느 인권 탄압 피해자를 지켜주겠습니까? 계급이라는 심리적 울타리 속에서 끼리끼리 놀던 엘리트들이 어느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던 대로 계급에나 복속하겠죠. 아이고, 언노운님. 이프로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조선일보가 거든다. 나경원이 방방 뜬다. 잘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 정말이에요. 언노운님은 갑자기 소화 잘 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전날까지 분명히 소화불량이 있었거든요. 이한튜브님 계급론전 접근 좋네요. 설득력 있는. 감사합니다. 저희 쇼츠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해볼까 하는데 쇼츠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을 때려잡는데 동아일보만한 보수 언론이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 권창형 특검을 상대로 한 취재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21g 대표가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21g은 뭐죠? 영혼의 무게죠. 윤석열이 탄핵되었던 작년 4월 4일에 아내하고 통화를 하다가 특검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거 없냐?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발견한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아내와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는지 검사도 없는 2차 특검이 수사를 정말 잘하네요. 소문이 있긴 있던 내용입니다만 21g 대표가 공사가 끝난 후에도 몇 달에 한 번씩 대통령 관저를 출입했다는 사실도 특검이 파악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잃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는 정윤회와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청와대를 기록도 안 남기고 돌아다녔다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 김건희, 윤석열은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밀실을 돌아다녔죠. 재작년 9월에는 또한 21g 대표가 아내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한남동 간다라고 연락을 했다네요. 읽어볼까요? 부인 조 씨는 김건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차 한잔하러 방문한 것 같다고 진술을 했다. 아, 사모님이 풀었군요. 역시 세상은 나 빼면 다 남입니다.
2차 특검 이야기 종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사들을 특검에 넣지 않고 출범한 특검이기 때문에 내란 검찰에 대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있을 BTS 새 앨범 컴백 콘서트와 관련한 보도가 많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업장을 비우기로 한 시내의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연차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서울시가 테러 등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다수의 업체들이 그냥 문을 닫도록 강압에 가깝게 계도를 한 모양인데 애초에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 말을 따르던 업체들이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그림이네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공연이 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했지만 보통은 주변 상권을 웃게 만들지 그 결과로 주변 상권을 문 닫게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암표 금지와 관련된 논의도 암표가 줄어들면 대신 그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어딘가로 티켓 비용이 옮겨갈 텐데 그 높아진 티켓 가격을 최휘영 문화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놀 유니버스가 상당 부분 가져가는 문제도 해결할 숙제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언론이 많이 다루고 있진 않지만요. 이번 콘서트의 독점 생중계를 맡은 넷플릭스가 현장에서의 긴 촬영을 금지하려고 하고 아주 쓸모있는 거대한 대포 같은 카메라도 반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 문제는 JTBC의 동계올림픽 독점에서 드러난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하고도 겹칩니다. 페이퍼뷰라는 개념이 있죠. 돈 내고 컨텐츠를 보는 문제에 익숙치 않은 우리 시민들만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는 쉽게 말해 독과점의 문제를 지적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와 문체부,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설계해서 빈 부분을 드러낸 행정과 경영의 문제고요. 음악산업의 주연으로서의 BTS의 신보는 저는 화 안 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앨범과 관련된 이야기는 4월이 오면 이연파 크리에이터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2차 특검을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네요. 마치 없는 것처럼. 네.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현대의 뉴스 소비 시장이 어색하거나 화가 나는 건 아닙니다. 적응됐고 저도 다르게 표현하자면 침잠되었습니다. 그럼 뭐죠? 제가 반성해야죠. 예, 저는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많이 정리를 못 해드려서 좀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훈 선거운동 같더군요. 한 가지는 화 안 내셔도 돼요. 이번에 지금 온 시내에 시가 건드릴 수 있는 조형물이란 조형물을 BTS 컴백이라는 이유로 현재 시에서 다 빨갛게 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BTS의 공식 컬러는 바이올렛인데 그 문제를 지적하실 만 하거든요. 게다가 이건 정치로 넘어왔으니까 그 전에 있던 정치적인 사건이 떠오르게 하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미세먼지 1, 이 파란색이라고 MBC에 대해서 타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해외에서도 BTS의 새 앨범에 대한 홍보물들이 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빨간색입니다. 앨범 자켓이 일단 빨간색 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거 아니어도 어차피 야당은 매우 많은 것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잊어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온 시내의 1층 노동자들이 문을 닫게 해서 그날의 매출을 못 가져가게 만든 것, 그리고 2층 위에 있는 사무실의 직원들이 연차를 강요당하게 한 것만큼은 책임을 지고 추궁을 당해야 될 겁니다. 타니스윙님, 왜 왔으려고 온 사람들이 드글드글한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뒤져봤는데 이건 정부의 문제인지 시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시의 공립미술관 예술관들이 문을 닫더군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책임 공방이 시작될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했어도 혼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BTS의 컴백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상식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멀고 험합니까? 노동절을 노동절로 부르는데도 반세기쯤 걸렸습니다. 그 노동절에 쉴 수 있는 권한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입니다. 예전에 방송사에서 저한테 의사를 의학노동자라고 부르던데 그러지 마라.
박사님을 공부노동자라고 부르던데 그러지 마라 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나간 개념은 대중에게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사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인간이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이 일반적으로는 멀고 어색한가 보구나. 노예가 나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겠구나 실제로. 저 어릴 때는 노동자의 반대항을 자본가라고 학생운동에서 배웠는데 그것도 이상했었습니다. CEO면 경영노동자고 대주주면 투자노동자고 재벌 2세면 상속경영노동자 아닌가? 노동자 괴롭히는 일도 노동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심지어 집에서 쇼츠만 보고 놀아도 구글에 돈을 벌어주니까 지금 뒹굴거리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컨텐츠 활용 노동자입니다. 모두가 노동자인데 그 개념을 좁히는 일을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래 해서 생긴 일이 노동절에 공무원이 못 노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에 있어서 제가 급진적일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TV 뉴스 보십시오. 공사 현장에서 누가 다쳤을 때를 제외하면 앵커가 노동자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취재 노동자와 방송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자각 안 드러나도 되지만 아예 발견할 수 없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급의식이 있다니까요. 저 엘리트 야생동물들. 노동자는 소수의 특수계급이라는 고정관념을 날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매일노동뉴스의 정기훈 촬영기자는 간파하고 멋진 구도의 사진을 찍었기에 소개해드립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붙어있는 국회 본관, 그리고 그 메시지로부터 착안한 노동자성 인정을 외치는 사람들을 사진 안에 넣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지들만 다른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당 이용우 박홍배 의원하고 혁신당 정춘생 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날 이 자리에서 노동절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나 공무원들도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뒤져보니까 실제로 이용우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건 뭐 국민의힘이 랜덤 필리버스터를 꺼내들지 않으면 이달 안에 개정이 돼서 아마 올해 노동절부터는 상식적인 처사를 보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노조 아저씨들한테 강변한 적 있죠. 이재용도 일은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상했다니까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무슨 소리야. 가만히 있어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다니까. 혜진님, 선거 캠프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저도 노동자. 그럼요. 미술 노동자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일 수도 있죠. 디자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노동자성을 떼어내려고 드는 것만큼 어색한 현대의 모습이 없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